자, 뭐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 저도 네. 이 양반도 철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돼요. 진짜요. 제가 언론 맛에 빠진 사람들 좀 많이 봐왔습니다. 전 기자 출신이고 또 저 언론에 노출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언론에 한 번 이제 빠지면 관종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언론에서 쫙 써주면 이게 즐기기 시작해요. 문정인 씨도 아마 그런 부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 말의 톤이 심해집니다. 그래야지 또 언론이 받아 쓰거든요. 세게 했던 말을 또 톤을 낮추잖아요. 안 받았어요, 언론이라는 게. 맞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든 언론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는 분, 아베가 한국 정권을 문 정권을 갈아야라는 표현을 썼대요. 또 갈아야. 갈아야 한일 관계 잘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아베가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해서는 일단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민간이니까. 대통령 특보, 게다가 외국에서 볼 때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자기 위치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언론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마 본인 계산했겠죠. 이 정도 말해야만이 언론서 써줄 것이다. 단순히 아베 정권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손잡고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써줘요. 언론 그거 안 써주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아주 세게 이야기했어요. 관종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다는 거 문제입니다. 진짜. 네, 문재양 야매로 문재양 그만둬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짜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권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기도 좀 다음 선거에서 갈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있죠. 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게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하려고 들면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정인이야말로 정말로 지금의 문재인이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하고 이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는가를 실토하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외교 떠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정인이라는 사람 주미 대사로 뭐 거의 100% 내정됐나 봅니다. 원래 문정인을요. 외교부 장관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문재인이가. 근데 왜 안 됐냐? 아들들이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정인은 또 영주권자였어요. 그래서 주미 대사관에 전에 일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정인 나 그런 친미파 나 처음 봤다고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아들들 자기 영주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미국에 가서 강의하고 이런 거 영주권자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네. 풀방구리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면은 한국의 정권이 바뀝니까? 문정인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문정인이 말로 친미파에다가 대책 없는 친일파인 겁니다. 지금 이 운동권 동아리 같은 청와대야말로 저는 아베에게 최고의 도움을 준 이번 선거를 그냥 아베가 다리 뻗고 그냥 천천히 치르게 만든 1등 공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정인 씨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아베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 정권을 갈아야 문 정권이 바뀌어야 한일 관계 잘 될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베가 바뀌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대외적으로 그 온건파가 들어선다면 한일 관계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문제는 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건 맞지요. 맞습니다. 100배, 1000배 양보하더라도 맞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은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국민 감정 선동해가지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한일 관계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를 대놓고 마음대로 하는 관종, 언론 관종이 주미 대사를 간다? 자, 미국 가서 무슨 사고 칠지 몰라요. 그럼요. 솔직히 게다가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미국의 관료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이 협조해 줄까요? 주미 대사관에서 문정인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협조해 줄까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들들 가지고 협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장관들한테 우리 국적을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딴 나라한테 협박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이해관계, 딴 나라의 이해관계 말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적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데 글쎄요. 아까 말씀 들은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네. 주미 대사로서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재인의 고집과 운동권에 자기네들의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생각 이거를 뭐 무지개 잡듯이 실험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가게 문을 닫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친일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나라 국익을 위해서 친일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은요. 딴 쪽에서 반일에 이걸 갖더라도 계속해서 일본 좋아. 아니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문재인 좋아합니까? 근데도 문재인 보고 그 프레지던트 계속 좋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요.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문재인이 정말 외교라는 걸 엉망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랬잖아요. 문재인 참 좋은 대통령입니다. 아베하고 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이건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냉탕과 온통, 그럼요. 열탕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나보고 여기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의 중재가 풀타임 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바도 아니고 내가 풀타임 잡이니까 아베는 또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이번에는 한 30조 사줘. 내가 이렇게 중재해 줄 테니까. 국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적자로 만들어버리는 정권, 문재인 적자 정권이 바로 문재인 외교, 그리고 아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의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좋겠어요. 쌤통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2월, 3월, 5월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정말 3개월 동안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근데 올해 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스기야마라고 한국에도 있었던 이제 주한 공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주미 대사입니다. 근데 이 스기야마라는 사람이 주미 대사로 가가지고 이른바 트럼프의 측근이란 사람은 싸그리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지금 이 한여름 복더위에 김현정이 가가지고 난리를 친들 이렇게 한심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하바나님께서 공산주의 정권에 속지 말고 자유민주 체제 회복합시다. 맞습니다. 이 국가 간의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 간의 국가는요. 사이가 좋다, 그저 그러다. 이 두 개인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안 좋다. 이거야말로 무식한 국가가 외교입니다. 아니,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국가 간의 관계는요. 우리 옆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옆집 관계가 밋밋하다, 아주 좋다.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한테 나는 저 집하고는 사이 안 좋아, 이 집하고는 사이 좋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밋밋한 사람도 나쁜 친구 난 안 좋아? 그럼 적대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한테 사이 좋아 안 좋아 이 구도는 아닌 거예요. 사이가 아주 좋다? 밋밋하다? 그래 앞으로 사이 좋게 우리 노력하자. 이 두 관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국내 정치적인 나쁜 의도, 제가 자꾸 말하는 나쁜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국가 관계, 국가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무식함과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아주 쫄한 그런 사고의 틀 때문에 여기가 가속화 된 것이죠. 아무튼 정말 대안을 제시하라면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대안이 뭐냐? 넌 까기밖에 안 하느냐? 대안 특사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받더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잘 아는 누가 보더라도 일본에서도 오케이 저 사람 정도면은 또 국내에서도 그래 저 사람 정도면 한 사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우리가 보낸다는 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선출직 공직자는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다, 진짜. 네. 자, 외교 파쇄기 문재인 레시드라님 말씀이 바로 저희 두 번째 주제의 결론입니다. 네.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네.